안녕하세요. 저는 초수로 붙었고요. 충청북도 쳐서 이번에 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수기 이제 초수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우선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원래 미술 비전공자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 미술을 늦게 시작해서 미술에 대한 이론도 제로 베이스고 실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거의 맨땅에 헤딩 수준으로 1월 1일부터 위상 패키지 끊어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패키지 끊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맨 처음에는 인강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집이 왕복 4시간이라서 직강이 오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앞 독서실 5분 거리에 있는 독서실에서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 이게 주구장창 앉아 있으면은 좀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4시간 단위로 쪼갰어요. 예를 들면 9시부터 4시간 하고 1시까지 4시간 공부하고 그다음 1시간 점심 먹고 그다음에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쪼개고 저녁 먹고 4시간씩 3개 단위로 쪼개서 했고요. 우선은 공부는 전체적으로 이제 장지연 쌤이 제시해주는 그 플랜대로 했어요. 교육학은 이제 일주일에 2번 했고, 나머지는 다 전공에 쏟았고, 우선 교육학은 김현 선생님 거 1년 커리큘럼 탔고, 그것도 인강으로 들었는데요. 교육학은 이제 이틀 중에 하루는 교육학을 다 몰아들어요. 원래 직강 가시면은 교육학을 이제 이틀에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다 몰아듣고 복습을 하고 하루는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제 암기하는 시간 그걸로 썼고 교육학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서브노트 만드시고 이제 전공은 이제 월별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는 기본서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1, 2월에 이론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고 이제 인강으로 들었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강 듣는 시간을 정해서 전공도 몰아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거의 하루에 20페이지도 못 읽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읽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읽고 암기하면은 나중에 적용이 안 되고 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불상이 나오면은, 이 불상이 이름뿐만이 아니라 재료랑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이 불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게 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거를 제가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스터디는 안 했어요. 스터디 없이 그냥 쭉 1차 했고, 공부는 이제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 좀 안 쉬고 다 했어요. 왜냐면 초수라서 저는 이제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기분 전환을 하려고 그냥 도서관 가서 했어요. 독서실 벗어나서 근데 이게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되고 대신 그날은 점심, 저녁, 아침을 맛있는 거 무조건 외식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했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좀 잠을 많이 잤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1, 2월에 이론 공부를 하는데 1, 2월까지 근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좀 많이 좀 걱정했고 해독을 한 번도 못했어요. 1, 2월에는 그렇게 이론 강의 따라가는 게 너무 바빴고 3, 4월에 이제 심화 강의가 했는데 그때도 이제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합격수기 같은 거 찾아보면서 손으로 쓰면서 암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암기를 손으로 쓰면서 하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고 손도 아프잖아요.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이 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써보는 게 좋은데 이걸 주구장창 하면 나중에 손목이 나가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적당히 쓰면서 하는 게 좋고 3, 4월에도 심화 강의는 강의 따라가기 바빠서 너무 이제 허덕였는데 저는 이제 심화 강의에 있는 이런 자료를 서브노트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기본서에
모르는 거랑 이 내용을 다 단권화시키는 스타일이었어요. 모르는 거는 이제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5, 6월에는 제가 이번에 직강을 나와봤어요. 이제 혼자서 공부하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잘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직강에 왔는데, 저는 직강에서 이제 너무 못했어요. 문제풀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시간을 주면 저는 2문제 풀면 끝나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되게 절망 많이 했고, 대면 첨삭 맨 처음 했을 때, 장쌤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 문제 많더라, 이러면서. 너 이렇게 하면 합격 못한다고 하셔서 너무 충격을 받고, 너 너무 암기에만 치중한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선생님들이 책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막 쓰는 게 이게 암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해 없이 그냥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겠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적용도 안 되고 이게 나중에 까먹거든요. 자기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이해를 하지? 이제 조바심이 나서 이제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김에 그냥 필독서를 한번 봤어요. 그거를 막 외우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이 맥락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고 이렇게 이어지는지가 너무 답답해서 필독서를 그냥 한 번씩 그냥 보는 게 저는 맥락 이해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맥락을 이해하는 거 위주로 5, 6월까지 공부했고, 교과서 강의가 그때 또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맥락 이해에 너무 치중을 이제 해서 교과서 강의를 제대로 많이 복습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교과서를 좀 잘 볼 걸 하는 후회가 들어서 교과서 강의 만약 듣게 되신다면은 복습이랑 이제 분석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영역별 문제 푸는 이제 시간인데, 그때부터 이제 좀 이제 맥락 이해를 한 상태로 영역별로 이제 해독을 하면서, 위상쌤이랑 장쌤이 내주시는 문제에서는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만 이제 기본서에 보충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기출 분석도 그때 시작했어요. 이제 전 플랜대로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이제 기출은 이제 인강으로 들었는데 강의를 듣기 전에 우선 혼자 풀어봤어요. 쭉 풀고, 이 기출의 답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관련된 개념들을 많이 서칭을 해봤어요. 저는 논문을 봤는데, 근데 이거를 좀 추천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고, 한번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주변 개념들을 혼자 다 정리를 하고 강의를 그 다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쌤하고 위상쌤이 보충해 주시는 식으로 해서 모르는 거 채워갔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 이 답이 왜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했고, 기출을 분석하고 나서 이 기출에서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변형하면 어떻게 나올까 혼자서 그냥 빈칸에 약간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시기를 변형하거나 뭐 동양 거를 서양으로 변형을 하거나 이게 이 작품이 영향을 준 거나 영향을 받은 것들 이런 맥락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기출을 분석을 했고, 아니면 뭐 영역을 변경하거나 뭐 예를 들면 교육론을 뭐 디자인으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9, 10월에는 이제 모고를 풀었는데 그때는 이제 55에서 60점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도 이제 회독을 계속 했는데 이게 회독도 이제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뜻을 생각해가며 이게 무슨 뜻인지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단어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기본서의 언어를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 내가 남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고, 키워드 같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내용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그건 키워드는 저절로 외워지는 거라고 생각이 해요.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파이널 강좌 이제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인강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그때는 이제 제가 서브노트가 딱히 없어서 연습장 한 10장 정도에 그냥 영역별로 핵심 단어만 썼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섬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사조가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바로크라면은 이 바로크의 뭐 엄청 중요한 특징 뭐 3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적고 그거를 이제 도판에 그냥 적용하는 식으로 했고 11월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옛날에 배점이 컸던 그 논술 문제 질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서 기출 문제 그거를 한 번 더 풀어봤고요. 이제 용어 사전 같은 건 저는 딱히 구매 안 했고 암기하는 것도 안 했고 이제 용어 사전은 세계 미술 용어 사전 그 인터넷에 치면 월간 미술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어 모르는 게 생길 때만 그때그때 검색해서 찾아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계속 이해를 강조를 하는데 그리고 타강사 교재 이런 거 좀 볼 시간이 없긴 했는데 왜냐면 이 교재라는 게 다 내용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상쌤 교재 기본서 한 권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맥락을 스스로 확장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으면 선생님들이 더 머리가 좀 복잡하고 볼 것도 많고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교육과정은 제가 암기를 너무 못해서 이거는 노래로 외웠어요. 노래로 이제 녹음을 해서 밥 먹으면서 그거를 틀어놓고 계속 듣고 아침에 이제 1시간 정도 그거를 이제 노래 들었던 거를 한번 인출해보는 시간 혼자 가졌고요. 뭐 도판 같은 거 선생님이 막 정리하시던데 저는 도판 정리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중요한 도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구글에 치면은 화질이 되게 좋아요. 그거를 검색을 해서 그냥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그 도판 중요한 것만 좀 이게 확대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판을 볼 때 예를 들면 뭐 바로크의 도판이다 그러면은 이 도판이 바로크의 특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도판이 있으면 그냥 그림이구나 보면은 그거는 도판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필독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 너무 붙잡지 마시고 그냥 맥락을 이해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필독서는 약간 교육론이랑 이제 역사 부분, 미술사 부분만 받고 표현 파트는 이제 위상쌤이 해주시는 것만 했는데 위상쌤 해주시는 거 바탕으로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되게 실제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막 실납법이 뭐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들도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좀 실제적인 자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준비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저는 학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제가 이렇게 실기 자신 없어서 한 과목 있는 지역을 썼는데 근데 다들 실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기 과목이 좀 많으신 분들은 미리 하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